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3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2.15%를 기록했는데요. 전주에 0.23%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은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엇갈리는 등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 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회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면서 시장의 우려가 컸었죠. 하지만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고 이어서 이제 이후에 나온 고용 지표들이 다소 둔화되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리츠 투자 수요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보면 대체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많이 주목을 했던 시장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현재 통화 정책이 아주 잘 되고 있고 결국은 금리를 내릴 거다. 올해 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반면에는 금리 인하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엔 너무 이르다든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올해 어떤 금리 인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에 나온 고용 지표는 전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인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제 작년 8월 마지막 주 이후에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1만 4000건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4월 21일부터 27일 주간 기준으로 178만 5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만 7천 건 늘었습니다. 그동안 가열 양상을 지속해온 미국의 노동시장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이제 4.7%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4.5%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4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전체 20개 리츠가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5.09% 올라서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블랙록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많이 이렇게 하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난 5월 8일부터 10일까지 3거래일 연속 ESR 캔들스퀘어 리츠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 주식을 순매수한 것은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 외에도 또 ESR 캔들스퀘어 리츠 외에도 롯데 리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미래셋 글로벌 리츠가 전부 이제 4.5% 이상 오르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도 좀 이렇게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82% 올랐는데 작년 2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5,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리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 전반적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제 분석들이 많은데요. 한제로 이제 최근 상장 리츠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우리자산운용은 이제 국내 상장 리츠에만 투자하는 ETF인 우리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기 시키기도 했고요. 이제 보시면 5월 2일 기준으로 보면 ESR 캔들스퀘어 리츠,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 그리고 맥커리 인프라, SK 리츠,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종목들을 많이 편입하고 있고요.
이 우리 자산운용의 첫 리츠 ETF입니다. 그리고 이 리츠 ETF 같은 경우 특징이 이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뭐 리츠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도 해외 자산에 투자한 리츠는 담지 않고, 해외에는 여러 가지 정보 비대칭이라든지 해외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만 투자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지난 3월 5일에도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리츠에 투자한 상장지수 펀드인 쿠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를 상장시키기도 했고요. 삼성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제 주로 이제 미국과 일본에 투자하는 리츠 ETF만 선보였는데, 국내 상장 리츠에 초점을 맞춘 ETF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이 외에도 기존에 상장된 리츠 ETF에도 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리츠 ETF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상장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인데요. 미래에셋 운용의 경우 이제 최근 주요 상장 리츠 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리츠 ETF 등의 자금이 유입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리츠 소식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신한알파 리츠가 이제 지난 7일에 이 제12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죠. 이 배당금을 주당 642원 지급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과 9월 말 기준으로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번 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결산기에 지급한 이제 배당금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인데요. 지난해 이제 용산더 프라임타워 매각에 따른 특별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K리츠도 이제 배당금 공시가 있었는데요. SK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8일에 이제 제12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죠. 이 제12기 배당금을 주당 66원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SK리츠는 이제 3, 6, 9,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리츠고요. 이번 분기 배당금은 이제 뭐 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예, 작년 이제 10기와 11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전에 10기, 11기 같은 경우에 좀 배당금이 많았는데, 이거는 이제 주유소 매각에 따른 특별 배당금이었고, 이번 기에 이제 배당하는 금액은 뭐 연초에 SK리츠가 예고했던 금액 수준만큼 배당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소식이 있는데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세계 주유소 자산을 매각한다고 지난 7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이 대전 중앙로에 있는, 대전시에 있는 셀프 주유소와 이제 속초시 삼천리 주유소, 그리고 철원군의 신철원 주유소 3개 자산을 처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총 매각가는 129억 3,500만 원이고, 매각 목적은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이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31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 이제 전국 187개 주유소를 기초 자산으로 상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 최초의 이제 주유소 리츠로 불렸었는데, 이 이후에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서 일부 자산을 매각을 하고, 또 일부 자산은 용도를 변경하는 등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주유소를 매각하면서 특별 배당을 계속 지급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배당의 이런 자산 처분 결과가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유소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면서, 또 작년에는 토지 플랫폼에서 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명을 코랑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에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로 변경을 하고, 또 오피스와 같은 이제 다양한 섹터로 투자 섹터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리츠의 회사채 발행 소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 SK리츠와 D&D 플랫폼 리츠가 회사채를 발행하는데요. SK리츠 같은 경우에 올해 두 번째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이제 SK리츠는 지난 8일에 이제 1,200억 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고요. 발행 목적은 이제 채무 상환인데, 이 뭐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또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 상환 목적으로 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SK 서린빌딩의 담보 차입금과 전자단기 사채 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한 발행입니다. SK리츠 같은 경우는 앞서 지난 2월에도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바 있고, 또 당시는 이제 SK리츠가 원래는 7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하려고 이제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는데, 뭐 되게 시장에 수요가 많이 몰렸었죠. 6천억 원이 몰려들면서 발행 규모를 1,095억 원으로 정액한 바도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보시면 이제
뭐 SK리츠는 당분간 이렇게 회사채든 아니면 다른 뭐 담보 대출이든 해서 이렇게 리파이낸싱 이슈에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일엔 또 D&D 플랫폼 리츠, 이건 뭐 전주의 소식이긴 한데 지난주 K리츠 위클리에서 이제 전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D&D 플랫폼 리츠도 3호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는 첫 회사채 발행이고요. 회사채로 마련한 자금은 이제 작년 6월에 파스토2 물류 매입 과정에서 조달한 브릿지론 580억 원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고, 이제 당시 이제 브릿지론 금리가 올인 코스트 기준으로 7% 후반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 금리는 6% 초중반 수준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금융 비용을 상산하는데,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 첫 회사채 발행이고, 자금 조달 이제 방법을 이제 좀 더 다변화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린 소식은 이제 신규 이제 상장 리츠 소식인데요. 이 신한 리츠 운용이 이제 새로운 리츠를 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한 리츠 운용 같은 경우에 이미 신한 알파 리츠 그리고 신한 서부 T&D 리츠 두 개의 상장 리츠를 운용을 하고 있죠. 뭐 어쨌든 이제 여러 리츠 중에서도 뭐 상당히 이제 운용을 잘 해왔던 리츠들인데, 또 이번에 세 번째 리츠를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장 리츠와는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기존의 상장 리츠는 일단 둘 다 국내에 투자한 리츠고 이제 리츠인데, 이번에는 이제 해외 자산을 담고 있는 리츠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간접 형태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그런 펀드,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데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인데요. 지난 8일에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했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최초의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츠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오픈엔드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인데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하는 그런 리츠입니다. 네, 공모 희망가액은 3,000원에서 3,800억 원 수준으로 밴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원래 이제 2018년부터 상장된 리츠들을 보면 전부 이제 공모가 5,000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상장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공모가를 이제 낮춘 이유는 기존에 이제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투자할 때 비해서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넷 에셋 밸류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자산이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여파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그걸 반영해서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공모가도 좀 자연스럽게 내려서 이제 상장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일단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를 이제 운영하는 신한 알파, 그러니까 신한 리츠 운영은 시장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펀드를 운용하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서 주주들에게 연평균 8%대의 배당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는 6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수요 예측을 하고, 또 6월 13일에서 14일 양일간 청약을 실시한 다음에 6월 28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전에 이제 SPI에서도 많이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뭐 나중에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이제 4월이었죠. 그때 이제 삼성 FN 리츠를 마지막으로 이제 리츠 상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 6월 말에 예정된 일정대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1년 약 2개월 만에 상장하는 신규 상장 리츠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장 준비를 잘해서 또 이렇게 뭐 새로운 전략의 리츠인 만큼 아무쪼록 리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